안녕하세요 순례자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산티아고 순례길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서 완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 콤포스텔라를 받기 위한 규칙 변경에 대해 떠들썩하게 된 소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정말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작년에 산티아고에 도착한 순례자는 거의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곳인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30년 전에는 10만 명 이상의 순례자가 있었고 15년 전에는 20만 명, 2024년에는 거의 5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분명히 우리는 50만 명의 순례자를 초과할 것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처럼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올해는 2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로마의 성년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는 로마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순례자의 수가 증가하겠지만 다른 해만큼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년은 언제일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7년이 바로 그 해입니다. 야고보 성년이 시작되기까지 2년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의 순례자들은 어땠을까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티아고 순례자 사무소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매우 완전합니다. 또한 부엔차미노 앱의 통계 자료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앱은 최근에 거의 모든 순례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앱이 되었고 그 통계 자료는 매우 완전합니다. 첫째, 그들은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입니다. 최근까지 그들은 스페인 혹은 프랑스, 독일 등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에서 온 순례자가 거의 4만 명에 달했고 순례자 수에서 미국이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 순례자는 8,000명, 호주 순례자는 7,000명입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5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스페인 순례자의 비율은 감소할 것이고 유럽 순례자의 비율도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에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들은 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과 대만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순례자가 거의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3,500명이 도착했고 작년에는 6,200명이 왔으며 올해는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에서 온 사람들이 비율이 적더라도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카미노를 가득 채울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30세에서 60세 사이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작년에는 65세 이상의 이용자가 5만 명에 달했습니다. 18세 미만의 이용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모든 경로를 통해 도착합니다. 아시다시피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불리는 많은 경로가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모르실 겁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프랑스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 길, 원시 길, 포르투갈 길 등 많은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장은 포르투갈 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길, 특히 해안을 따라가는 길에서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가 받는 문의 사항들을 보면 25년 동안 프랑스 길은 정체 상태가 계속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길인 이 길은 이미 안정적인 순례자 수를 보이고 있고 성숙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 포르투갈 길과 영국 길, 특히 해안가를 따라 이어지는 포르투갈 길의 눈에 띄는 성장세입니다. 이 노선의 성장률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선의 성장률이 잠잘 수 있는 장소의 수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며 따라서 가장 붐비는 달에는 숙소를 찾는 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산티아고에 도달하지 않는 노선, 산티아고로 가는 다른 노선과 합류하는 노선, 마드리드에서 출발하는 카미노 데 산티아고, 산을 통해 런과 오비에도로 가는 노선인 카미노 델 살바도르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국에서는 주로 비아르 퓨앙벨레와 비아르이 있는데 이곳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모든 루트가 많이 성장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그 정도는 덜하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도로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티아고에 도착하는 프랑스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독일인 순례자의 수도 줄어들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에서 순례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잘 안내되고 더 나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며 자국에서 순례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들은 언제 도착하는가? 글쎄요, 1년 내내 12월에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는 주로 여름, 특히 7월과 8월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년 내내 순례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달이 5월이었습니다. 우리는 봄에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작년에는 처음으로 5월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9월과 4월도 많이 성장했는데 사실 올해는 4월이 성주간과 겹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 달에 순례자 수 증가를 더하면 4월, 5월, 9월이 매우 중요한 달이 될 것이고 그 뒤를 이어 8월, 7월, 6월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데이터입니다. 순례자들은 어떻게 여행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도보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까지 순례자의 3분의 1 정도가 자전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만 명의 순례자가 자전거를 이용했는데 전체 순례자 수 50만 명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 순례자의 수입니다. 최근까지 이 길은 주로 남성 순례자의 길이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 수가 균등해졌고 지금은 남성 순례자보다 여성 순례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얼마나 여행을 하는가 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포스텔라를 받기 위한 규칙은 산티아고에 도착하기 위해 마지막 100km를 걸어서 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순례자들이 마지막 100km만 여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순례자의 절반인 25만 명이 마지막 100km만 여행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정도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카미노를 제대로 경험하고 그 자유와 보편성,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펼쳐지는 관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약간 더 긴 순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루나 이틀을 더 걸을 수 있거나 일주일을 더 걸을 수 있거나 론세스발레스에서 시작할 수 있다면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훨씬 더 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규칙이 바뀌어서 이제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100km 떨어진 곳이라면 어디든 여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마드리드에서 세르세딜라까지 가면 이미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더 추가했는데 산티아고에 도착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를 걸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단계가 30km인지 20km인지 5km인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번거롭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포르투에서 출발하는 외국 구간에서 100km를 선택하거나 프랑스의 르피, 앙블레길, 르푸이 앤 벨레웨이 루트를 선택하면 스페인에서 70km를 걸어야 하고 물론 산티아고에 도착하기 위해 걸어야 하는 마지막 구간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결국에는 일종의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100km 이상을 걷는 사람만이 순례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0세기에 나타난 이분법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를 하고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버스, 기차,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걸을 필요 없이 산티아고 순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를 하고 순례자가 되어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사도 산티아고의 무덤에 갈 수는 있지만 단 1km도 걷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관점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산티아고에 도착했거나 순례길을 여행한 경우에만 순례자가 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문서, 콤포스텔라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문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콤포스텔라는 여러분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도착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1km를 걸었든 100km를 걸었든 전혀 걸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산티아고에 도착한 순례자이고 그 사실을 증명할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부르세요. 콤포스텔라 프리미엄, 콤포스텔라 플러스 등. 이것 역시 산티아고 순례를 마쳤을 뿐 아니라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걸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걷는 것이 추가 보너스입니다. 60년대 이후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서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고조되었고 이는 순례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장기 여행, 산티아고 순례길의 장점을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는 여행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10일에서 15일, 즉 최소 300km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콤포스텔라를 받기 위한 규칙이 다시 변경될까요? 마지막 100km 구간에서 순례자의 수가 줄어들고 다른 구간의 100km 구간에서 순례자의 수가 늘어날까요? 글쎄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시다. 그동안 이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 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거나 2025년 카미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엔 차미노.